안녕하세요. 건강지킴 및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골절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소아청소년기 골절 사고의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평생 성장장애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척추 및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와 부상 위험도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봄철에 주의해야 할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흔히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소아 청소년기뿐 아니라 젊은 연령층의 골절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봄철에는 노면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작은 턱이나 장애물에 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봄철에 주의해야 할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봄철에 골절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겨울에 그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활동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럴 때 반응하지 못해서 또는 너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물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요인도 있고요. 또 이제 봄철에 운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안 하던 운동들을 신체가 준비가 덜 됐는데 운동하다 네. 보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골절 사고가 어느 상황에서나 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전거 도로에서도 많고요. 예.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못 나가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솔길이나 이런 데 산책 가다가 아직은 땅이 다 녹지 않아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전거도 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하다가 예. 넘어져서 다쳐서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일상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예. 네. 그럼 연령에 따라서 골절 부위가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다 소아는 소아대로 또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성인 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 다르거든요. 네. 소아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맞죠. 생장점이 있어서 키가 자라고 또 옆으로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그런 생장점이 있는데 네. 소아 같은 경우는 팔꿈치라든지 쇄골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다칠 수 있고요. 그러나 네. 성인들 같은 경우 특히 운동을 하는 젊은 층에서는 넘어짐 사고로 인해서 손목에 있는 주상골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발목, 이렇게 무릎 이런 큰 관절들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같은 경우는 네. 짚어서 넘어지면서 손목에 네. 관절까지 포함한 골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복잡골절이라고 그래서 골절이 하나, 두 조각 나는 게 아니고 여러 조각으로 분쇄되는 이런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돼서 엉덩이 뼈는 고관절 골절되면은 65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25% 정도 돼요. 그렇게 높아지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령에 따라 골절의 정도나 또는 네. 그런 빈도가 다 다를 수 있고요. 부위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예. 먼저 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장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판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 성장기에 골절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어린이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판은 뼈가 생장점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팔꿈치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골절이 됐는데 예.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심하게 손상을 입으면은 한쪽은 자라지만 한쪽은 안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도 각변형이라고 이렇게 틀어지는 네. 성장하면서 왜 그러냐면 한쪽은 더 많이 자라고 덜 자라기 때문에 네. 성장판이 있는 청소년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게 성장점 있는 빨리 그 유압되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골막이라고 이렇게 쌓여 있는 부위가 있어서 성장이 돼도 이렇게 뚝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부러지는 형태,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성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 다양하게 분쇄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한 충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압박골절이라고 척추가 네. 짜부러드는 그런 골절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다 다르군요. 네네. 어린이나 청장년층에서 이제 성장판의 골절도 말씀해 주셨고 쇄골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빈번히 발생하나요? 대개 이제 쇄골은 어느 부위냐면은 네. 팔하고 우리 몸하고 이어지는 중간 부위죠. 그래서 예전에 쇄골미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맞아요. 들어봤죠. 네. 예. 이 쇄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요? 근데 손을 세게 짚었는데 그 충격이 어깨부터 해가지고 쇄골까지 이어져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빈도가 꽤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쇄골 골절 뭔가 치료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쇄골 골절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선상골절이라고 틀어지지 않는 골절. 네. 그런 경우에는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팔자붕대라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팔자붕대로 해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은 유압이 되기 시작하니까 괜찮고요. 네.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네. 문제는 골절이 되면서 이게 틀어지면서 골절됐다고 하는 거는 뼈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골절이 되는 거거든요.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칼 정도는 아니지만 그 뼈가 더 많이 틀어진 경우에 여기 이제 쇄골 밑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굉장히 중요한 팔로 가는 중요한 동맥이 지나가고요. 또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런 걸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어진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런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쇄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어져 수술할 정도 되면은 엄청 붓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움직이게 되면은 혈관이나 신경을 더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팔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응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책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수건이라든지 큰 수건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이렇게 감싸서 네. 거기를 어느 정도 고정해주고 안정시켜주면은 일단은 일차적인 처치는 끝납니다. 그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고정을 잘 하고 그렇죠. 병원에 방문을 해야겠네요. 네. 청장년층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상골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상골은 어디에 위치한 뼈고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주상골은 우리 이제 손목에서 손목에 뼈가 8개가 있어서 우리가 예. 손목을 이렇게 360도 다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여러 개가 베어링처럼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 뼈는 8개가 있는데 이 주상골의 뼈가 혈액이 네.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되면은 혈액 순환이 차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골절이 돼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땅콩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미 그 뼈가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무혈성 괴사라는 게 시작이 돼요. 뼈에 공급이 안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면은 손목에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70대에 오야 될 관절염이 예. 이미 20대에 시작되거나 30대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상골 골절 자체는 진단도 어렵고 또 진단하고 나서 수술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냥 너무 땅콩처럼 작은 뼈다 보니까 그거를 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주상골 골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주상골이 골절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뭐 수술 치료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상골 골절이 되면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을 했다. 네. 이제 CT라든지 MRI를 찍어서 골절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이 안 틀어진 경우, 대개는 이제 선상골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경우는 실제로 2 내지 3%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많이 안 틀어진 경우에는 보존적인 요법, 통기부스를 한다든지 이제 부기가 빠진 상태에서 그것도 꽤 오래 합니다. 4주 정도 일반적인 골절은 4에서 6주 정도 하는데 이 주상골 골절은 8주에서 12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진단이 중요하고 수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인 요법은 적은 수에서 하지만 조금만 2mm 이상만 틀어져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령층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자주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은 쉽게 말하면은 뭐 칼슘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튼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호르몬의 변화,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섭취 또는 적당한 운동, 또 햇빛에 보는 것, 또 비타민 D를 먹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석고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그림 그리던 석고가 네.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던지면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골절이 잘 일어나게 돼요.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뼈의 기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서 해성해성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 아닌 약한 충격에도 이게 부서지거나 골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이 약해지면서 단단해 보이나 굉장히 부스러지기 쉬운 뼈. 그래서 골다공증은 숨어있는 굉장한 골절의 위험 인자입니다.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고장이 날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 골다공증이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 평소에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드셔도 좋고요. 그런 못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칼슘 제제로 먹는 약도 있고요. 또 비타민 D로 섭취가 되면서 그게 골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비타민 D를 먹는다든지 주사로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햇빛을 또 많이 쬐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은 막 다 얼굴 가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쯤은 가끔씩은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것이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면 만약에 뭐 심한 충격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일반적인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골절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골절 중 하나인 손목 골절도 연령대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판이 있는 아이들은 골막이라고 이렇게 뼈를 싸고 있는 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짚어서 골절이 되어도 뚝 이렇게 부러져서 틀어지는 게 아니고 휘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지면서 파편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이 증상이 연령대별로 모두 다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모두 다를 것 같은데 치료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안 틀어진 경우에는 통기부스나 이런 걸로 반기부스로 해서 유지만 해도 한 4주나 6주 정도면 다 붓거든요. 네. 근데 성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되기 때문에 요즘은 골드 스탠다드 치료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뭐 핀도 박아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절도 많이 다친 이런 환자들도 제대로 된 정복과 금속판으로 고정하면은 치료의 기본이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졌네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골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럼 단순 타박상과 골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부분이 명확하게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브로드하게 넓은 부위가 이렇게 통증이 많이 이렇게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타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인대가 조금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든요. 골절이나 인대 파열은. 그러나 타박상인 경우에는 먹먹한 증상, 또 붓는 증상, 그리고 통증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타박상으로 보고요. 그러나 골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위에서 아주 샤프하게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경우, 또 인대 파열 그런 경우도 뼈를 물고 떨어진 경우 골절은 아닌데 네. 골절하고 비슷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골절이 의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골절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걸이로 가능하지만 뭐 손목뼈가 골절됐다든지 발목이 골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야외에서 만났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절골한다고 골절을 되면은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의료가 발달하지 않고 예. 접근성이 어려울 때는 맞췄어요. 접골원에 가서. 우리 아나운서님 잘 모르실 텐데 네. 대개는 이렇게 맞췄어요. 맞췄는데 들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합병증으로 틀어져서 뼈에 변형이 나타나고 신경 손상도 있고 또 혈관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널빤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골판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네. 대고 간단하게 감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골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 안정하고 예. 근데 부기가 약간인 통증은 심하지 않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잠깐 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너무 붓고 아프다. 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그 처치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나요? 이 라이스 네네. 요법은 무엇인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R이 레스트입니다. 아. 쉬어주는 거, 안정하는 거. 예. I는 아이스입니다. 얼음찜질을 해주고 C는 컴프레션인데 네. 압박해주라는 건 아까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예. 감아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E는 엘리베이션이에요. 올려주고 부기를 빼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봄철 골절 예방 자주 발생하는데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낙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만약에 부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방치하지 말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붓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도 붓기 시작하니까 빨리 가서 적어도 3, 4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온다? 더 심해지진 않지만 똑같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거나 진단을 받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봄철에 주의해야 할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병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자 한 봄나물로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 종합 세트라 불리는 냉이는 눈 건강,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철분이 많은 달래는 빈혈 예방과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그리고 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 배출과 피로 회복을 돕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봄나물로 건강한 밥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궁금한 점들도 언제든 환영이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